2021-22학년도 학생부 교과전형의 이해에 대해서 강의할 현대고등학교의 안병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차시에서는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내신 성적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학생부 교과전형 내신 성적 반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학에서 발표한 입시 결과 자료를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공학과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인원이 23명입니다. 근데 지원자가 397명이 지원을 해서 17.3대 1이에요. 상당히 높은 경쟁률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세계 합 8인 최저 기준을 통과한 학생은 149명입니다. 그래서 실질 경쟁률이 6.48대 1이죠. 상당히 낮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 등급이 영향력을 상당히 많이 발휘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149명 중에서 지금 최초 합격이 23명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추합 번호를 받은 학생이 25번까지 지금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종 합격한 학생 중에 입학자가 17명입니다. 17명. 원래 모집 인원이 23명이니까 지금 6명이 충원되지 못했습니다. 그럼 6명은 정시로 2월됐다는 얘기입니다. 정시로 2월됐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 17명에 대한 등록자니까 평균이죠. 평균을 보면 1.93입니다. 그 다음에 85%는 2.0이고요. 상당히 높게 나는 걸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학에 무슨 과에 몇 점이면 가요, 몇 등급이면 가요 할 때 얘기하는 것이 1.93이나 2.0과 같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합부를 결정할 때는 1.93이나 2.0이 아니고 그 내신 등급을 대학별로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해서 총점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403.3 내지는 400점 이런 점수입니다. 이 점수를 기반으로 해서 합격자, 불합격자를 가리는 것이죠. 네. 그럼 다른 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영어 영문과 인문에 보면은 9명을 모집하는데 67명이 모여 7.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최저를 통과한 학생은 41명으로 실질 경쟁률은 4.56대 1입니다. 좀 많이 낮아지는 걸 볼 수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학에서 합부를 결정하는 점수는 411.3, 410.4 이런 점수들이 있습니다. 이 점수는 대학별로 계산하는 점수이기 때문에 개인이 점수를 계산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어디가 사이트를 활용하든가 아니면 대학별로 입학처에 자기 내신을 넣으면 계산될 수 있게 해주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넣어서 활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400점 넘는 그 점수들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영역, 성적 반영 과목들이 있겠죠. 이 대학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인문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를 반영하고 자연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을 반영합니다. 학년별 비중도 지금 두고 있는데요. 1학년은 20%, 2학년은 40%, 3학년은 40%를 반영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3학년이 40%를 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1, 2학년은 2학기입니다. 1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죠. 근데 3학년은 한 학기입니다. 한 학기 성적을 40% 반영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3학년의 내신 성적이 굉장히 중요함을 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적 등급을 아래 표와 같이 1등급은 450점, 2등급은 400점 이런 식으로 이수 단위, 과목별 단위수죠. 단위수를 곱해서 단위수로 나눈 값이 아까 앞에서 봤던 400점, 403.3 이런 값입니다. 이걸 가지고 합부를 결정하겠죠. 그 다음에 비교과 영역을 반영을 하는데요. 비교과 영역 중에서 지금 출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출결을 가만히 보면은 무단결석만 반영을 합니다. 병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1등급 점수 만점을 받는 학생은 3일 이하이면 됩니다. 무단결석 3일 이하이면 만점을 받습니다. 해당되는 학생이 아마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변별력이 거의 없겠죠.
그래서 비교과를 반영하더라도 의미는 없고 매우 적고 교과 성적에 의해서 거의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반영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 대학들인데요. 일반적으로 인문은 국영수 사회, 자연은 국영수 과학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세세히 들여다보면 좀 다른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경기대는 전교과를 반영합니다. 인문자연 불구하고 다 반영합니다. 이화여대는 인문자연 구별 없이 사회과학 다 반영합니다. 시립대는 그 이외의 과목도 일부 반영합니다. 세종대는 작년에는 인문을 국영수 사회만 반영했습니다만 올해는 과학도 같이 반영합니다. 그래서 인문계열 학생들 중에 세종대를 지원하려고 한다면 과학 내신 등급이 어떤지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좀 있겠죠. 그 다음에 국영수 사회, 국영수 과학을 계열별로 반영하는 대학들은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덕성여대를 보면은 인문은 국영수 사회만 반영합니다. 수학을 반영하지 않죠. 그 다음에 자연계열은 국어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런 특성을 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목별로 가중치를 또 두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인천대라든가 단국대를 보면은 국어 30%, 영어 30%, 수학 20%, 사회 20%를 반영합니다. 인문이기 때문에 국어와 영어 비중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자연계열은 국어는 20%, 영어는 30%, 수학은 30%, 과학은 20%입니다. 역시 자연계열이기 때문에 영어와 수학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숭실대, 외국어대, 가천대 이런 대학들은 과목별로 가중치를 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천대는 조금 재미있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교과별로 상위 5개 과목을 반영하는데요. 등급별 상위 교과 순으로 35%, 25%, 15%를 반영합니다. 인문이지만 수학을 나는 가장 잘했다. 그러면 수학의 비중을 35%를 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2021학년도 교과 성적 반영 관련된 얘기입니다. 지금 고1, 2 학생은 진로 선택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좀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 2 학생들은 4월 말 내지는 5월 초에 발표할 2022학년도 전형 계획을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교과별로 과목을 선택해서 반영하는 예들입니다. 자, 항공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대 인문계열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각 교과별 상위 5개 과목을 반영합니다. 학기별로 한 과목씩만 이수했다면 전부 반영하는 꼴이 되겠지요. 그런데 작년에는 학기별로 한 과목씩 반영했었습니다. 그리고 과목별로 비율도 두었습니다. 국어 20%, 영어 30%, 수학 30%, 탐구 20%를 두었었지요. 자연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약간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아래에 산업기술대를 보면 인문계열에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중에 각 교과별 상위 5개 과목씩입니다. 사회 같은 경우는 학기별로 한 과목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2과목 배울 수도 있고 3과목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한 걸 선택해서 반영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한국산업기술대의 자연계열 보면은 수학과학 우수자 전형이 있습니다. 수학, 과학 과목만 상위 5개 과목을 반영하는 전형이죠. 다른 국어나 다른 과목들은 반영하지 않는 전형이 되겠습니다. 학년별 반영 비율을 두는 경우입니다. 학년별 반영 비율을 두는 경우입니다.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전학년 100이었습니다. 학년별 비중을 주지 않았었는데요. 올해는 1학년 20, 2학년 40, 3학년 40%를 주고 계산을 합니다. 광운대, 인하대도 20, 40, 40%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3학년 때 40% 반영하는 것은 한 학기 부분을 40%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비중이다, 큰 비중이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주대는
1학년은 20%, 2, 3학년은 80%를 반영합니다. 합해서 반영한다는 얘기죠. 네. 자, 영남권 학생부 교과 성적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반영하기에 앞서 용어를 좀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교과와 과목입니다. 교과는 커다란 덩어리를 얘기하고 그 덩어리에 구체적인 과목들이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사회교과다. 그러면 생활과 윤리, 동아시아사, 사회문화 이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이 과목을 통틀어서 교과라고 하죠. 자, 그러면 교과를 반영하는 대학 먼저 살펴보면 4개 교과를 반영하는 대학이 부산대, 부경대, 고신대, 의예가 있겠습니다. 자, 부산대를 보면 인문은 국영수 사회, 자연은 국영수 과학의 전 과목을 반영한다는 얘기죠. 교과이기 때문에. 부산대는 학년별 비중도 두고 있습니다. 1학년은 20, 2학년은 40, 3학년은 40%를 반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3학년 40%는 한 학기 분량입니다. 그거를 40% 반영하기 때문에 중요도가 훨씬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울산대의 경우는 다른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사회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울산대 기계나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사회까지 포함해서 지금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상대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변화가 있습니다. 작년에 인문은 국영수 사회, 자연은 국영수 과학의 전 과목을 반영했는데 올해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인문, 자연 구별 없이 다 반영합니다. 그래서 좀 유념할 필요가 있는 대학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입니다.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 해양대학을 보면은 16과목을 반영합니다. 1학년 과목 중에서 국어, 영어, 수학, 인문은 국어, 영어, 수학이죠. 자연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이고요. 2과목씩 반영합니다. 1학년 때. 그 다음에 2학년, 3학년 거는 역시 2과목씩 빼서 70%를 지금 반영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과목별 비중도 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계산하기 어렵겠죠. 이런 측면에서 이제 대교협의 어디가 사이트에 내 성적을 입력하고 본다든지 아니면 입학처에 내 내신을 계산하는 그 숫자, 내 내신 등급을 넣어서 산출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18과목을 반영하는 부산 가톨릭대에 보면은 1학년, 2학년 때 중에 각각 국영수 중 4과목입니다. 국영수 중 1, 2학년 각각 국영수 중 4과목, 그 다음에 전체 3과목 이렇게 반영하는데요. 여기서 학생들이 헷갈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국영수 중 4과목이기 때문에 국영수, 국어 3과목, 수학 3과목, 영어 3과목이 아닙니다. 국영수 중에서 내신 등급이 유리한 과목 4과목을 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학생이 만약에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다. 수학만 4과목 반영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런 식의 개념이기 때문에 좀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아대가 작년에 비해서 변화가 좀 큰데요. 작년에는 학년별로 영향을 비율을 뒀습니다. 인문은 국영수 사회에 각 한 과목씩에서 30% 1학년 성적이죠. 반영을 했고 2, 3학년 거는 국영수 사회, 인문 예를 드는 것입니다. 2과목씩에 70% 반영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학년별 구별 없습니다. 계열별 구분 없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반영하는데요. 탐구 과목은 사회와 과학을 통틀어서 3과목입니다. 즉 국어 3과목 통틀어서 영어 3과목, 수학 3과목, 사회과학 통틀어서 3과목을 반영합니다. 한국사는 사회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12과목을 반영하는 학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내신 반영 과목이 좀 많이 달라진 예가 되겠습니다. 자, 동의대는 국수영 상위 8개 과목입니다. 이 학교도 국어, 수학, 영어 중에서 잘하는 것, 내신 등급이 상위에 있는 것, 과목과 관계없이 8과목을 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과목 중에서 4개 과목을 반영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택 반영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이런 학교들의 목표를 두고 있다면 3학년 1학기 때 내신 관리 측면에서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영남권 두 번째로 대구 경북 지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 교과를 반영하든지 아니면 5개 교과 중에서 5개 교과와 3개 교과를 합해서 반영하는 대학, 3개 교과를 반영하는 대학, 3개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부울경에 비해서 교과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선별해서 선택해서 반영하는 대학이 많지 않다는 얘기죠. 자, 경북대는 1학년과 2, 3학년을 나누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문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문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목, 전 과목을 20% 반영합니다. 1학년 거. 그 다음에 2학년, 3학년 거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전 과목을 2학년은 40, 3학년 40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금호공대는 좀 복잡하네요. 인문은 비율이 국수형에 좀 더 가 있고 자연은 수형과에 110%씩 반영합니다. 동국대가 대신 반영 방법이 좀 변경되었습니다. 작년하고 좀 변화폭이 크기 때문에 작년의 입시 결과가 크게 참고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국영수 4 각 3과목씩 반영했습니다. 자연계열은 국영수 과 각 3과목씩이니까 12과목을 반영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올해는 인문은 국영수사 전 과목, 자연은 국영수과 전 과목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작년 데이터를 보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영남대는 좀 특이한 케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1학년은 국영수 사회과학을 전 과목 반영합니다. 그런데 비해서 2학년, 3학년은 인문은 국영수 사회만 반영하고 자연은 수영과를 반영합니다. 영남대를 목표로 해서 대학 입시를 준비한다면 교과 전형을 준비한다면 인문계 학생 입장에서는 수학 반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성이 좀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자연계열은 국어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 중요도가 좀 약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목별로 반영하는 대학은 대구 가톨릭대, 대구 한의대가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대는 12과목을 반영하다가 14과목으로 조금 반영 과목 수를 좀 높였습니다. 반영하는 인문을 예를 들겠습니다. 국영수 상위 각 4과목씩 반영을 하죠. 사회 과목은 2과목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전체 14과목이 되겠습니다. 네. 영남권 주요 대학의 변경 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경북대 교과 전형 내신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봉사활동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작년까지는 봉사활동을 넣었었는데 올해는 제외되어 있고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두 번째, 경상대 교과 전형에서 과목 반영 방법이 전 과목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인문, 자연에서 국영수사, 국영수과를 반영하다가 국영수사회과학 전 과목을 반영하게 되기 때문에 약간의 변화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아대가 크게 변했죠. 학년별 30, 70% 비율을 폐지했고 계열별로 국영수사회과학을 반영하다가 전 과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영수, 국어의 상위 3개, 영어의 상위 3개, 수학의 상위 3개, 그 다음에 사회과학 통틀어서 상위 3개 과목을 반영합니다. 인제대 교과 전형이나 지역인재 전형에서 의예과 최저 등급을 신설했습니다. 한동대 교과 전형 신설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종합 전형으로 다 선발했지만 올해는 교과 전형으로 110명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작년에까지는 정시는 2월 인원만 모집했는데 올해는 35명을 정시에 모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 전 과목으로 반영을 바꿨습니다. 국영수 사회 전 과목, 국영수 과학 전 과목입니다. 변화가 있는 대학의 내신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교과 전형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3학년 1학기까지 교과 성적 관리가 좀 잘 돼야 됩니다. 대학에 따라서 3학년 거를 40%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아니면 선택해서 반영하는 경우에 1, 2학년 때 좀 불리한 내신의 과목이라도 3학년 때 좀 잘 받으면 잘 받은 것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 내신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목표 대학을 설정을 해서 교과 성적 반영 방법, 반영 과목을 살펴본 뒤에 거기에 걸맞는 시간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목표 대학을 설정하기가 쉽지는 않죠. 담임선생님의 상담이라든가 여러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합격 가능한 선을 좀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 위에 있는 대학들을 좀 목표로 해서 노력을 한다면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교과 전형의 거의 대부분은 최저학력 기준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학력 충족을 위한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합전형은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만 교과전형은 매우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면접 유무, 일괄이라든가 단계별 전형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본인의 장단점을 좀 파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면접이 너무 힘든 학생이 나중에 면접과 관련된 전형에 지원을 한다면 상당히 힘든 어떤 상황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말 힘들다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자기의 장단점 좀 비교를 해보면서 목표를 설정해서 입시에 꼭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줘서 감사합니다.